네,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양기대입니다. 네, 힘찹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힘찬 하루 되십시오. 근데 많이 두 분 다 제가 얼굴 보면서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맞죠? 지금 그렇죠. 우리 허은하 의원님 눈에 이 뭐라 하죠? 핏줄 같은 게 보여서 저는 오늘 아침 새벽까지 양기대 의원님도 예. 조금 초췌하다 해야 되나? 힘들어 새벽까지 보입니다. 공천 심사하고 한숨 붙이고 와서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법사위도 늦게 끝나고, 법사위 늦게 끝나고. 여러 가지 현안도 파악해야 되고 네. 잠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국민 여러분 편히 하시게 하려고. 근데 네. 저희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국민들이 안 좋아할 만한 또 시청자 청취자분들 안 좋아할 만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얘기인데요. 해명을 좀 했는데 이게 좀 다 해명됐다고 봐야 될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양기대 의원님도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윤석열 당선인 인사 스타일 네. 좀 감동도 없다, 스토리도 없다, 그러니 기대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장관으로 지명된 분들이 좀 많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뭐 억울한 면도 있을 거고 또 기자간담회에서 해명도 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본인 해명에 대해서 이제 검증 절차가 진행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날짜도 잡히기 전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와서 해명을 한다는 그 현실 참 씁쓸하고 좀 조국 전 답답합니다. 장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물론 뭐 긍정적일 수도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는 표현,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공직자로서 저는 준비가 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해명 기자회견 후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진 사퇴설도 나오고 네. 또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학 출신인데 그 경북대 학생들이 의혹 수하기 전에 묻어버리지 마라, 조국이랑 똑같다, 내노란 물 없이 검증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 해명이라든지 그동안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밝혀질 텐데. 경북대에서 그랬습니까? 네? 경북대에서. 경북대생들이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장관 후보자 지명거에 대해서 향후 전국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후보자 본인의 예. 눈높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실한 해명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국민적 눈높이에 맞았는지는 사실은 청문회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지켜봐야 아닌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인사검증은 청문회까지 청문회까지 해야만 그 하나의 과정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어떤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지금은 언론의 소중한 지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열심히 듣고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검증하고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는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하나만 찝어주시면요.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불법은 없었다라는. 근데 얘기를 이게 이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예.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화두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정 후보자가 일단은 이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일 좀 심각한 지적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데, 특히 아버지가 의대 병원의 부원장 원장을 할 때 딸 아들이 그 의대에 편입에 성공했고, 또 그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 소견서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법리적 판단이지 국민의 정서 또 국민의 상식의 선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그 의대 편입학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네. 공정의 잣대 문제로 이것을 잴 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정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팩트는 없다라고 지금 아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하고 다르다.
지금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뭐 불법이냐 아니냐 예. 또 뭐 국민 눈높이에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예. 우선은 국민 정서에서 지금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그 부분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그 했는데 말이 있죠. 예. 예, 저희가 사실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그 내로남불과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들 공정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장관이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혹들 의심을 하게 되시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문회가 가장 그 법적인 절차이니 청문회까지 지켜봐 주시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사퇴를 하시겠지만 좀 더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나마 제가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예, 예. 저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조국의 강을 건넜나 보다. 요즘에 조국 시즌 2 얘기를 하시면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인정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즌 2?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얘기합니까? 조국 뭐 제2의 조국 예. 사태라고 계속 근데 얘기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하시고 입장에서는 계시니까요. 그 조국 그 전 장관 관련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겠다.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허은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조국과 정호영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저 청문회까지 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 정무부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예. 근데 이 단체가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의 퇴진과 또 조민 씨 퇴교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인들만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후보자 아들과 딸이 모두 이 의대에 편입한 걸 두고 참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심지어 조민이 2명이다 이런 말까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을 정도로 아들 딸이니까 2명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 예, 김용태 최고랑 저도 네. 얘기 좀 했었는데 좀 그래도 자진 결정하는 게 안 좋겠는데 지금 대변인 하시잖아요. 예예. 어때 당내 좀 입장도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은 뭐 당내 포함해서 다양한 말씀 의견들이 주십시오.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으로서는 어떤 특정 의견에 대해서 뭐 그렇죠.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 예, 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뭐 저희는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 꼭 예, 필요하다. 당연한 검증해야 거죠. 된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건 예.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국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네. 우려되는 점은 국민들께서 심정적으로 혹시나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조국 전 장관과는 아직까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들이 물증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다. 네. 그리고 위조하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이미 증거가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튼 인사검증은 네. 여당만 하는 것도 아니죠. 야당도 하고 저희가 지금 아직은 야당이니까 야당이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떤 오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SNS에서 한덕수 후보자랑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 일왕 생일 파티에 참석한 거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거 지금 여론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요? 네, 박보균 그 장관 지명자가 후보자, 예. 해명됐던데 네. 이 문제도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일본과의 그 관계를 맺는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해명을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또 그 아직도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고통을 겪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라든지 또 강제징용자라든지 이런 여러 일본의 그 만행에 대해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게 네. 첫째는 국민 정서, 두 번째는 그 일제 이 침략의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랑 생일 파티 그걸 뭐하러 갔을까요? 취재하러 갔다고 하기는 그게 좀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의 나라도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적 이게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청문회가 다음 주 25일, 26일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열리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총리는 헌법상 무조건 통과가 돼야지만이 국회 인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안 되면 헌법상에 국무위원 장관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총리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늦춰지는 거죠.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저는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총리 후보자 본인의 기업 사회 이사 문제, 또 대형 로펌 18억 원 고문료 등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이 이 험난한 앞으로 헤쳐나갈 이 국내외 어려운 정세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던지는데 저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청문회 절차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빡세게 한다. 그러나 힘들게 빡세게 한다. 빡세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예. 국정의 발목 잡기라 국정의 혼란을 윤석열 정부가 혼란을 가지고 시작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게 지금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빡세게 하긴 하는데 발목 잡기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죠. 만약에 실제 청문회를 해봤는데 이분 역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역시 상상을 초월할 뭐가 있다. 여기까지면 어때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용납됩니까? 18억 정도 받으면 괜찮습니까? 그것은 이제 유혹과 불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해명을 잘 해야겠죠. 이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준이 중요한 개인 생각이죠. 이건 당의 생각은 아니고요. 예. 양기대 의원님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님이신 것 같아서 참 함께하는 게 즐겁습니다. 기쁘고 우선은 발목 잡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정 자체가 마비되고 그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관들도 그렇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청문회에서 뭔가의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야당으로서도 마땅합니다. 그 어떤 국정 운영이 시작되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키 자체를 못 넣게 하지는 말아 달라라는 말씀만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사실은 저희가 아마도 그 당선인이 인선을 하셨던 이유가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도덕적인 부분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명된 어떤 의혹들을 재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검증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필요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 나라를 함께 좀 도와주실 총리 임명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다음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 한 분씩 좀 거론을 하고 있는데 민영배 TF 단장이 저희 뉴스킹 인터뷰에서 보이콧 얘기까지 했었어요. 할 필요 없다 청문회. 정말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앞두고 국회를 향해서 야반도주, 검수완박 관련해서 야반도주라고 이렇게 폄하도 했고 그런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허은하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이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을 계속 도발해서 그런 대립의 갈등의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책임을 오히려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발언
수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문회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건 국민한테 본인의 살아온 이력과 앞으로의 포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 장관이 될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도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어떻게 보이콧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더 한동훈 후보자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청문회 임하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와 또 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오해와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좀 아나무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민영배 단장이 이제 보이콧 얘기는 저희가 아니고 저희 방송이 아니고 전역에 있는 정면 승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해 드리고요. 예. 자, 청문회 보이콧 이제 말은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조국 전 장관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겠다라고 한번 검토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때 또 사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어떤 그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네. 보이콧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맞습니다. 예. 현재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반대를 했었고요. 네. 결국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양기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저희 당내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마 청문회 보이콧 한다라는 말씀도 어쩌면 잘못 해석되면 진짜로 한동훈 후보자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그러니까 네. 무서워서 도망간다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제가 기존에 그 논평이라던가 페북에 썼던 글은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도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꾸 치면 칠수록 기존에 또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철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키워주고 계시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네. 한동훈 후보자 임명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또 정작 검증의 무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좀 설득력 있게 청문회장에서 당당한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기대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 정말로 동의하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지켜보는 모습은 국민은 태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태도가 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해서 적절성 여부를 조사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부적절이 44.7, 적절이 43.2, 오차 범위 내인데요. 이거는 TBS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15일, 16일 조사한 결과인데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면 반반 같아요. 네. 정말 대선 결과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중간 측에 있는 사람들 또 검찰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동훈 이거 후보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법과 관련한 검찰 관련한 소통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의문도 있고 또 불안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과 우려들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국민들이 왜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청문회도 시작하는데 과반도 못 넘는 이런 지지 결과가 나왔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 한동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오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권 사유화 또 정치 보복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본인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어떤 대국민 서약이나 아니면 선언을 해야 오히려 국민들이나 또 이 지켜보는 관계자들이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시선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저는
따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우선 국민의 여론은 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사과를 드리든 해야 예.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없음을 소통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영향을 미쳤었던 것에는 그 민주당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 어떤 조성 또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할 때 논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었을 때 그거를 뭐 긍정한다라고 말하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어려웠을 수도 논란이 있고, 논란. 질문이니까. 네. 예. 그래서 우선 검찰 또 공화국 정치 겸 검찰 뭐 이런 근거 모를 레토릭을 좀 쏟아내면서 정작 검증의 장인 청문회는 좀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을 신뢰를 하실지 네. 아니면 검찰을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 집단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한동훈 후보자를 신뢰하실지 이거는 국민들께 한번 저는 뭐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청문회까지 지켜보시고 나서 또 한번 이러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첨언을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그 후보자가 검찰을 무서워하는 것은 범죄자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오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서민들의 정서상 검찰을 가는 것, 검찰이 처분 내리는 것,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도 양단식으로 범죄자 아니면 검찰 들어갈 수는 없다 하면은 그게 바로 국민을 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거고 뭐 물론 범죄가 있는 정치인이나 범죄가 있는 관료들도 뭐 당연히 두려워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오만하게 보인다. 그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께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선 정치 혐오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호수 총장 만나서 사표는 반려가 됐습니다. 자, 이 면담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또 입법 조절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추진하라는 뜻인가요? 대통령 뜻은 뭘까요? 저는 우선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또 중도에 사퇴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고검장과 평검사들의 그런 움직임들 이게 제2의 검난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그 법안들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거냐 또 국민들과 관련 그런 단체나 기관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또 뭐 유연적 소지라든지 이런 소위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점들을 대통령이 고려해서 어제 그 김호수 총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네. 또 대화도 나누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적어도 국회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또 검찰도 조금 더 진전된 그런 공론의 장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뭐 그런 취지를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면담의 의미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충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본인이 임명하신 그렇죠. 그런 검찰총장 앞에서 예. 어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어떤 부적절한 발언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그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잘못을 했다면 사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장관과 총리의 인선을 담당했던 당선인에게 칼을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한 자기 부정이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있고요. 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그 앞에서 검찰의 역할에 다해달라라는 어불성설을 듣기 위해서 그 김 총장이 뭐 그러니까 지글건 그러한 그 만남을 갖고자 했을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 대통령께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검수완박 제발 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좀 찍어달라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김호수 총장이 지금 국회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안 심사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의 법안 소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지금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아마 이제 골든 타임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소위 검찰이 총장을 통해서 의견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여야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게 저희 민주당은 일단은 당론으로 그 법안 검수완박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네. 갈 길은 갑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 가지 보완적인 문제 또 법률적으로 좀 보완이 더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여야와 검찰이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마지막 남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저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양기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고맙습니다. 됩니다.